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 수업 시간의 주제는 워크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우리가 계속 조직 행동 분석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직무 성과와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두 번째 변수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직무 만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젠다는 일단 직무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한 이제 영유와 이제 유형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 녹화를 두 개로 나누어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다음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업 시간에 발표된 내용을 잘 들으시고 금주 일요일까지 궁금하신 질문을 또 이 비디오를 시청한 이후에 생긴 질문을 우리 조교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텐데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직원은 유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직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참 덜 받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게,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덜 받는가, 이렇게 이걸 살펴보는 게 이번 수업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능력과 보유한 자원을 초과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거나 힘든 일에 대한 심리적 반응인데, 대체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렵다거나 힘든다고 느낄 때는 아, 부여된 남이 나한테 준 일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보유한 자원을 초과할 때에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에 봉착했을 때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은 현재 한국어를 하시는 능력이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어를 듣는 능력도 있고, 또 그걸 이해해서 글로 쓰는 능력도 있고 그럴 텐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제가, 한글로 보고서 10장을 써내라. 그러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건 이제 감당할 만하죠. 열 장이라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글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100페이지짜리를 내라고 한번 요청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한국어도 모르는데, 다른 수업도 듣고 있는데, 또 내 보유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시간인데,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요구에 직면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요구를 여러분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심리적인 반응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여러분의 직무 성과나 조직 몰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여러분이나 조직에게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방해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힌더런스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챌린지라고 하는 도전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인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이제 나눠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발 요인이 이게 뭔가 장애 요인인지 아니면 도전 요인인지가 이제 이 차원 한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은 이 스트레스 요인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 또는 직장 외에서 발생하는 건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어서 제가 이제 크게 네 가지 요인을 두 가지씩부터 묶어서 네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전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장애 요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취를 하려고 하거나 목표 달성을 하려고 강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취나 목표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는 스트레스 요구가 바로 장애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성취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뭔가가 여러분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죠.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성취동일한 요인인데, 이거를 성취나 목표를 방해하는 걸로, 해서 장애 요인으로 자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요인을 성취나 방해를 방해하는 걸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장애 요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여러분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스트레스가 많은 요구가 이제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체로 이런 방해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때는 여러분을 좀 뭔가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유발하는데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예시들이 여기 있거든요. 네가티브 이모션이라고 해서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공포를 느끼기도 만들고 후회하기도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등등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등등과 같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장애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인들은 사실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은 요인들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직무 성과나 여러분의 어떤 조직 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조직 행동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장애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장애 요인은 이제 일에서 오는 요인들과 또, 일 말고 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일에서, 그러니까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면 크게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역할 충돌인데, 어떤 거냐면, 어, 여러분이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 이상의 역할 그 각각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콜센터의 운영자인데 콜센터에서 고객이 걸려오는 사람들의 어,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객에게 잘 불만사항을 해서 응답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콜을 많이 처리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인 거와 양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적으로도 고객한테 응답을 친절하게 잘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불구하고 높이면서도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적정한 양의 콜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둘이 서로 충돌하죠. 왜냐면 대체로 고객에게 많은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해서 콜센터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 속도가 늦어져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질을 고객에 충분히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가지고 설명을 잘했더니 관리자가 이제 이 콜센터 운영자에게 어, 지적을 하는 거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하는 양이 낮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받고 그러면 이제 양을 좀 늘리기,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의 응답을 대충대충 했더니 이제는 고객이 이 친구가 너무 우리한테 불성실하게 콜을 응답을 해준다라는 또 불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질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둘 간의 역할의 충돌이 생기는 것. 얼마나 친절하게 응답하는 사람으로서의 콜센터의 운영자와 속도 있게 빨리빨리 처리해서 많은 양을 처리하는 콜센터 운영자 역할 사이에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 충돌이 잘 생기지 않도록 적정량을 관리해 주는 것 자체가 기준을 잘 설정해 주는 자체가 이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면 역할 모호성인데 역할이 모호하다는 거는 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나한테 기대되는 게 뭔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느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역할이 이제 불명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는,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주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역할 과부하인데, 너무 많은 과중한, 내 능력을 벗어나는 과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역할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고객도 만나야지, 사장한테 보고도 해야지, 또 부하 직원들 고충 상담도 해줘야지, 또 자기 몸 관리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단 말이에요.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량이 높고 또 할당 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역할 과부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비 너무 넘치는 거를 주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100페이지 한글 보고서를 내라 하는 것처럼 양이 넘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번거로운 잡일들 있잖아요. 잡스러운 일들. 비교적 사소한 일상적인 요구가 있단 말이죠. 뭐, 부하 옆에 있는 동료가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뭐 사소하게 걸려오는 전화 계속 받아야 되거나, 또 사소하게 문의하는 또 이메일에 매번 응답해야 되거나, 이런 이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역할 충돌, 역할이 분명하지 않는 거, 역할이 너무 부하가 센 거, 일상적인 이런 번거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인데, 조직 행동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런 스트레스 요인 줄어들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에서 말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패밀리나 직장 외에서도 스트레스 요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일과 가정의 갈등이죠. 우리 수업을 듣고 계시는 이제 여성 그 학생분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육아 등과 같은 가정 생활도 같이 해야 된다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여성분이 육아도 해야지, 음식도 만들어야지, 청소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가정생활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큰 이제 가장 스트레스 요인이고요. 재무적으로 뭐 불안전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불확실성에 내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임금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금액이 어쨌든 떨어졌다가 어떨 때 많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막 등락이 심하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고, 또 부정적인 삶의 그 사건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걸 라이프 이벤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내 생애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가장 이거 스트레스 스코어를 100점으로 보고 높였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게 뭐냐면 자기 배우자의 사망.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사망하는 거, 죽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나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거. 아주 그 부모님들과 같은 이제 밀접하게 잘 지내는 가족원들이 사망하는 것 등등. 이런 이제 이벤트들을 살면서 쭉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생활에서 받는 이제 이벤트라고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두 번째 중에 이제 도전적인 요인인데요. 이 도전 요인은 뭐냐면 어, 사람들이 학습 또는 성장 또는 성취의 기회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스트레스 요구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동국대학교에서 저에게 조직행동 분석 수업을 맡아달라. 근데 학생분들이 대부분 중국분이시다. 라는 요구를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전임직으로 전담을 해서 동국대학교의 그 정직원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컨설턴트라는 제 본연의 직업이 있고 수업을 하는 거는 이제 엑스트라로 보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수업을 해달라는 동국대학교의 요청을 받고 하기로 승낙한 거는 뭐냐면 이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조직행동 분석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뭔가 그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또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도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회로 생각하고 제가 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일을 제껴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또 과제 자료를 만들고 또 이거를 여러분과 월요일 만나서 질문을 정리해서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제 일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제 능력이나 시간을 넘어서는 요구를 넘어서는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거를 어, 뭔가 성장이나 학습 기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죽겠다는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거는 장애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라 도전 스트레스 요인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장애 스트레스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생각하다 보니 좀 몸은 피곤하고 바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자부심도 느끼고 열정과 같은 또 긍정적인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자부심도 생기고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마음에 행복감도 느끼고 또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마음에서 어떤 공감성도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음? 그런 요인들이 이제 도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 장애 스트레스 요인은 대체로 어, 일을 하는 그런 직무 성과나 조직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도전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에 도전적인 거는 이게 뭔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대체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되는 거죠. 역시 도전 스트레스 요인도 이제 그 일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이게 가정에서 오는 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일에서 오는 거는 시간 압박이나 일의 복잡성이나 업무의 책임량 같은 것들이 이제 일에서 오는 건데 시간적인 압박을 이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장애 스트레스 요인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고 말아야지 라는 처럼 도전 의식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이 시간 압박은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일의 복잡성도 사실 이것도 장애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를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결하면서 오는 학습이나 성장 기회를 받아들인다면 이게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업무 책임 자체도 이제 승진을 싫어하는 같은 경우에는 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업무 요인을 내가 책임을 더 해서 내가 승진할 수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게 도전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시간 압박이 도전 요인이라고 하기보다 이런 요인들이 하기보다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애 스트레스 요인도 될 수도 있고 도전 스트레스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를 장애가 아닌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스트레스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이제 가족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는 거랄지 내가 일 외에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거랄지 또 이제 긍정성 삶의 살 것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한다랄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 좀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내 능력이나 역량을 벗어나는 요이지만 함께 함으로써 더 좋은 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전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스트레스 요인까지 살펴봤고요. 이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의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